괴물 미네르바. 나는 괴물이다! 미네르바가 으르렁거렸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우리 집에서는 여태까지 괴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 괴물 가면 만들어주세요. 그래, 같이 만들어 보자. 미네르바는 엄마가 오려준 가면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이빨을 그리고 뾰족한 뿔도 달았어요. 얼굴은 보라색으로 칠하고 여기저기 초록점도 그렸지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르르르렁. 미네르바는 괴물 같은 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괴물들이 할 법한 일을 찾아 쿵쾅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지요. 미네르바는 정원에 있는 새들에게 달려들어 새들을 모두 쫓아버렸어요. 으아, 으아, 으아. 그 다음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마구 밟아댔어요. 은행나무에 올라가 거꾸로 디룽디룽 매달리기도 했지요. 그때 엄마가 미네르바를 불렀어요. 꼬마 괴물아, 이 편지 좀 우체통에 넣어줄래? 괴물은 편지 심부름 따윈 안 해요. 괴물은 아기들한테 으르렁 대기만 해요. 그러고는 동생 킬리에게 으르렁거렸지요. 으르렁, 와. 아빠가 낙엽을 긁어 모으며 물었어요. 내가 괴물이라면 미네르바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내가 잡아먹어 버렸지요. 그렇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미네르바는 아빠가 모아놓은 낙엽 더미를 마구 흩어놓았어요. 미네르바가 쿵쾅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꼬마 괴물아, 제발 내가 어지른 크레용 좀 치우렴. 괴물은 크레용 같은 건 쓰지도 않는 거려. 큰 소리로 말대꾸하곤 마음껏 으르렁거리려고 벽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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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는 미네르바에게 말했어요. 꼬마 괴물아, 제발 콩 좀 먹어라. 콩이 얼마나 건강에 좋다고. 오빠 프랜시스는 벌써 콩을 다 먹어치웠지요. 미네르바가 투덜거렸어요. 괴물은 콩 따위는 먹지 않아요. 민달팽이나 개미 귀신, 잠자리를 먹는다고요. 아, 나는 미네르바가 정말 그리워지기 시작하는구나.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녁을 먹은 뒤 아빠와 엄마, 오빠 킬리는 함께 카드 게임을 했어요. 미네르바는 탁자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아빠가 물었어요. 거기 동굴은 어때? 미네르바가 말했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엔 민달팽이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 미네르바는 조금 외로웠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괴물은 게임을 안 할 테니 안 됐구나. 미네르바가 늘 이기고는 했는데. 그러게. 괴물은 과자도 안 먹겠지? 미네르바는 땅콩 과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말이야. 아빠도
맞장구 쳤지요. 정말 안 됐네요. 미네르바는 중얼거렸어요. 얘들아, 이제 잠옷 입을 시간이구나. 아빠가 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네르바는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어요. 괴물은 잠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 맞아. 괴물들은 털이 많으니까 따뜻하겠지? 아빠는 켈리에게 토끼 잠옷을 입히고는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미네르바는 사실 조금 추웠어요. 그리고 바지 속 다리가 간질거리기 시작했지요. 잠꾸러기야, 침대로 갈 시간이란다. 엄마가 말하자 미네르바가 대답했어요. 괴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네르바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미네르바는 졸린 눈을 비볐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가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자, 이야기 들을 준비된 사람? 괴물도 이야기를 듣나요? 미네르바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글쎄, 괴물들은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 모여 사니까 괴물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미네르바는 깊은 숲속에 있는 아주 추운 동굴을 상상했어요. 바위랑 나무 그루터기 근처에서 외로운 괴물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안아줄 엄마 아빠도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줄 사람도 없이요. 나는 괴물이 아니에요. 나는 미네르바라고요. 미네르바가 가면을 벗어던지며 외쳤어요. 미네르바가 다시 돌아와 정말 기쁘구나. 우리는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는 미네르바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주었지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단다. 내일 아침에 보자. 잘 자렴 미네르바. 그런데 미네르바는 잠이 들기 전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는 미네르바가 아니야. 나는 호랑이야. 릴라가 꿈꾸는 바다. 오늘 릴라네 집은 아침 식사가 늦었어요. 아빠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릴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릴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지붕을 세었어요. 굴뚝도 세고 또 굴뚝에 앉은 갈매기도 세었지요. 릴라야, 아침 먹어라. 아빠가 말했지만 릴라는 갈매기들에게 빵을 던져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갈매기야, 이리 와. 와서 빵 먹으렴. 하나, 둘. 갈매기? 이곳엔 갈매기가 없어. 갈매기는 바닷가에 산단다. 아빠, 우리는 왜 바닷가에 살지 않는 거예요? 릴라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글쎄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니까. 왜? 이곳이 싫으니? 좋긴 하지만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보이면 정말 좋을 텐데. 릴라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아빠는 릴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다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바다는 그리기 아주 쉬우니까요. 아빠는 회색,
짙은 파란색, 물빛 물감을 골라 의자에 앉았어요. 물감을 쭉쭉 짜내서 붓에 묻히고 쓱쓱 바다를 그렸지요. 자, 한참 뒤 릴라는 아빠가 그린 바다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그린 바다는 전혀 예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바다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한 바다는 어떻게 생겼니? 해변에는 금빛 모래알이 가득하고 해님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남은 과자는 갈매기에게 던져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매일 과자를 주는 건 아니라서 갈매기는 늘 배가 고파요. 아, 그렇군. 릴라가 생각하는 바다는 그렇구나.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그런 바다를 정말 보고 싶구나. 바람은 살랑살랑, 햇볕은 쨍쨍.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릴라는 노래를 부르고 아빠는 노래에 맞추어 자전거 페달을 밟았지요. 랄랄라 바다로 떠나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페달을 밟다 보니 저 멀리 반짝이는 파란 점이 보였어요. 점은 점점 커져서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가 되었지요. 아빠, 저기 좀 보세요. 바다예요. 드디어 바다에 왔어요. 릴라는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이스크림 주세요. 동그란 아이스크림을 3개 얹어주세요. 갈매기들에게 줄 커다란 컵 과자에다가요. 릴라는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살금살금 아주 조심스럽게 갈매기들에게 다가갔지요. 릴라는 하얗고 보들보들한 갈매기의 깃털을 만지고 싶었어요. 또 갈매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주고 싶었지요. 자. 하지만 갈매기는 좀처럼 릴라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화난 것처럼 끼룩끼룩 울면서 주위를 맴돌 뿐이었지요. 갈매기들을 위해 성을 만들어야지. 릴라는 모래성을 만들기로 했어요. 갈매기가 모래성에 잠자러 온다면 정말 멋질 거야. 그럼 난 모래성의 여왕이 되어야지. 아마 갈매기들도 날 좋아하겠지. 모래성을 다 쌓은 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빠에게 갔어요. 아빠, 제가 만든 성으로 날아드는 갈매기를 그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바다는 참 이상해요. 방금 전에는 해가 쨍쨍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바람까지 휙 쌩쌩 정신없이 불었지요. 갈매기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모래성 안으로 숨은 건 아닐까요, 아빠? 여기 길 잃은 갈매기가 있구나. 릴라야, 과자가 남았으면 갈매기에게 주렴. 갈매기가 무척 좋아하는구나. 잘 가, 갈매기야. 친구들에게 대신 인사 전해줘. 어머,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갈매기가 그림 위를 걸어 다녔나 봐요. 게다가 빗물에 물감이 번져버렸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멋진 그림이 되었는걸요? 룰루랄라 신이 난 아빠와 릴라는 멋진 바다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이 그림을 갈매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갈매기가 그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반대했어요. 이건 아빠가 그렸잖아. 갈매기는 그림 위를 몇 발자국 걸어 다닌 것 뿐이지 않니? 그래도 아빠, 갈매기는 꼭 필요한 곳만 걸어 다녔어요. 갈매기 덕분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된 거잖아요. 제시카의 보물 상자. 제시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내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침 해가 떴어요. 제시카네 가족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내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미있을 거야. 아빠도 말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엄마는 제시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겠네. 하지만 처음엔 모두 제시카를 본체만 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시카의 상자가 궁금해진 아이들이 기웃기웃 슬금슬금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제시카는 상자 안으로 살며시 손을 집어넣었어요. 짜자잔! 어떤 아이들은 하하하 호호호 웃어대고 어떤 아이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버렸지요. 에게, 겨우 곰인형 하나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그마한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지. 제시카가 속삭였지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제시카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점심시간에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는지도요. 그러고 나서 제시카는 강아지 도리스와 함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걸 담아가기로 했답니다. 컵케이크.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텅 빈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와, 맛있겠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제시카와 도리스는 이번에는 더 열심히 생각해 보았어요. 도리스가 상자 안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싹싹 핥아먹는 동안 드디어 제시카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얘 이름이 뭐야? 정말 귀엽다. 한번 쓰다듬어 봐도 돼? 상자 안에 도리스를 본 아이들은 모두 제시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제시카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쪽에서 수위 아저씨가 나타났지요. 유치원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돼? 수위 아저씨는 퉁명스레 말하더니 도리스를 휙 낚아채어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지요. 그날 밤, 제시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상자 안에 아무것도 담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찾았다! 제시카는 깜짝 놀라 상자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상자 밖에 한 남자아이가 제시카를 보며 서 있었어요. 이제 내가 술래야. 10가지 세고 찾는 거야. 제시카는 어리둥절했어요. 드디어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긴 걸까요? 그럼 이제 제시카가 할 일은 딱 하나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제시카와 마주보며 속삭이셨어요. 오늘은 내 상자에 아주 특별한 걸 담아간 게로구나. 제시카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제시카의 보물 상자. 제시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내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침 해가 떴어요. 제시카네 가족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내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미있을 거야. 아빠도 말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엄마는 제시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겠네. 하지만 처음엔 모두 제시카를 본체만 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시카의 상자가 궁금해진 아이들이 기웃기웃 슬금슬금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제시카는 상자 안으로 살며시 손을 집어넣었어요. 짜자잔! 어떤 아이들은 하하하 호호호 웃어대고 어떤 아이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버렸지요. 에게, 겨우 곰인형 하나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그마한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지. 제시카가 속삭였지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제시카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점심시간에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는지도요. 그러고 나서 제시카는 강아지 도리스와 함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걸 담아가기로 했답니다. 컵케이크.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텅 빈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와, 맛있겠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제시카와 도리스는 이번에는 더 열심히 생각해 보았어요. 도리스가 상자 안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싹싹 핥아먹는 동안 드디어 제시카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얘 이름이 뭐야? 정말 귀엽다. 한번 쓰다듬어 봐도 돼? 상자 안에 도리스를 본 아이들은 모두 제시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제시카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쪽에서 수위 아저씨가 나타났지요. 유치원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돼? 수위 아저씨는 퉁명스레 말하더니 도리스를 휙 낚아채어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지요. 그날 밤, 제시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상자 안에 아무것도 담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찾았다! 제시카는 깜짝 놀라 상자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상자 밖에 한 남자아이가 제시카를 보며 서 있었어요. 이제 내가 술래야. 10가지 세고 찾는 거야. 제시카는 어리둥절했어요. 드디어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긴 걸까요? 그럼 이제 제시카가 할 일은 딱 하나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제시카와 마주보며 속삭이셨어요. 오늘은 내 상자에 아주 특별한 걸 담아간 게로구나. 제시카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네,